지금은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상한 공시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신라젠 최대 주주 M2N 등급 거래재개 청신호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M2N은 스틸 드럼 제조 및 판매, 각종 철강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78년 설립돼 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신라젠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결과 M2N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2N은 M2N 바이오를 출범시키고 미국의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인 GFB를 인수했는데요. M2N과 GFB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센터인 MD 앤더슨에서 난소암 치료제 GRN300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2N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관계 기업인 리드코프를 통한 현금 동원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드코프의 경우 2020년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 600억 원 이상, 자본 총계가 3,500억 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리드코프의 보유 현금 등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하나그룹의 사돈기업에 편입됨으로써 이 후광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78년에 DKDNI 이름으로 설립된 M2N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처남인 서홍민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M2N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사실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M2N이 대표님 신라젠 인수를 확정했죠.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따끈따끈한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먼저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2N 그동안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이후에 조금 이게 인수가 좀 되는 거냐 좀 많은 이 궁금증이 좀 있었죠. 물론 이제 회사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회계 실사를 통해서 이 실사 과정들이 좀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라젠의 현재 어떤 재무 상태를 속속들이 어떤 깊은 이 사항들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알지 못하는 우발적인 이 채무 사항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었지만, M2N 입장에서 일단 회계 실사가 좀 깔끔하게 잘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통해서 신라젠의 인수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회사는 신라젠 주식회사입니다. 취득 주식수는요 1875만 주, 취득 금액은 무려 600억입니다. 이 회사의 이 자본총계, 현재 자본총계가 648억인데 무려 92%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신라젠의 이제 인수를 이제 진행한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수 지분율은요 20.7%를 좀 획득하게 되는데 최대 주주의 이 지위로 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신라젠의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이제 출전을 한다는 거고요. 납입일은 발행 회사의 임시 주총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600억이라는 이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경영권의 교체가 선행되어야지 진행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M2N이 지정하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의 선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신라젠 기존 어떤 경영진들이 모두 사임하거나 일부가 좀 남아서 협력하거나 라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정해질 텐데, 일단 이 잔금의 일정은 임총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신라젠 공시 같이 이어서 볼 텐데요. 신라젠도 지금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의 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이 1875만 주는 M2N의 신주에 납입하는 이 주식수고, 자금 조달의 목적은 600억이 모두 운영자금의 조달 목적입니다.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지금 3,200원인데 신라젠의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대충 보도록 할까요? 찾아볼게요. 네.
일단 M2N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실사를 진행한 후에도 네.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답답했을 텐데 또 이번에 인수를 확정하면서 많은 소식들이 또 전해졌죠. 일단 12,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가 현재 지금 12,100원인데 지금 이 다소 신주 발행가액이 상대적으로 좀 훨씬 낮죠. 지금 뭐 이 주식의 어떤 환금성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M2N 입장에서도 이 저가에 발행되어 있는 이 주식은 상당한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차지하더라도 좀 메리트가 있는 어떤 결정이 좀 아니었냐라는 좀 예측이 좀 되고 있고, 납입일은 7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7월 15일을 납입일로 기점으로 했을 때 임시주총의 어떤 일정도 좀 픽스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사회 결정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쭉 내려가 보도록 하죠.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3자 배정 대상자는 M2N입니다. 1875만 주인데 다소 특이한 점은 3년간 보호예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 즉 3호 유상증자의 방식은 1년간의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되는데 3년간 보호예수를 한다는 건요, 1년간 보호예수, 의무 보호예수 플러스 2년간의 자발적인 보호예수까지 하겠다. 즉 M2N은 이 회사의 어떤 신주의 이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데 3년간은 이 보유예수를 하면서 이 내실을 좀 다지겠다. 즉 회사를 단기에 팔지 않고 꾸준하게 경영 활동을 좀 잘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포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 이 M2N이 그렇다고 하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고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그럼 이 인수한 신라젠의 입장에서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이 신라젠에 대해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한 바가 있고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이 경영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신라젠 입장에서는 새로운 우호적인 어떤 투자자가 아닌 새롭게 경영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금력과 사업 추진력을 갖춘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M2M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신라젠에 어떤 이 자금을 신규적으로 투입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범하나가의 이 서흥민 회장이 주축으로 했던 이 M2N이 이 지정이 됐던 게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 범하나가로서의 어떤 계열 효과, 그 다음에 신라젠의 어떤 이 바이오 사업 부분을 지금 M2N에서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 암센터에서 난소암 치료제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회사의 어떤 이 바이오 시너지와 새로운 회사, 새로운 바이오 회사 인수를 통한 기존의 신라젠의 어떤 이 팩사백, 이 파이프라인까지 좀 겸용되는 어떤 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있고요. 지금 아울러서 이제 거래소가 요구한 투자금 한 500억 이상을 지금 충당했죠. 600억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 15% 이상이 좀 보존돼. 아까 한 20.7%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신라젠 입장에서는 탄탄한 우호적인 어떤 투자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기존의 어떤 이 사업과 자금력을 갖춘 이 경영진들이 새롭게 신라젠의 어떤 최대 주주와 경영진으로 좀 등극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 사업에 좀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팩사백의 임상 단계에서 어떤 주력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게 잠시 좀 홀드된 게 있지만, 이 항암제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이 파이프라인의 모멘텀은 글쎄요, 저는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좀 판단을 좀 듣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신라젠의 연말 거래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예측이 좀 됩니다. 대표님, 이 최대 주주 미국 바이오 기업 GFB의 파이프라인 확보, 이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이 바이오 사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라젠이 이미 또 바이오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도 굉장히 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M2N의 입장과 이 신라젠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젠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젠 거래 재개라는 어떤 목표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갔다. 지금 7월 15일 날 임시 주총을 통해서 또는 7월 15일에 자금이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이 되고요.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신라젠을 과연 이제 어떻게 사업적인 어떤 모멘텀,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에 대한 어떤 숙제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앞세워서 그동안 이제 중단됐던 이 연구 개발이 활성화가 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관련해서 우발적으로 이제 인식됐던 이 각종 안 좋은 이런 어떤 이 채권 채무 부분도 해소가 좀 될 것이고, 이 전 경영진과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좀 끊어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신라젠의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M2N 입장에서는 지금 다소 이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M2N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M2N 4.1% 정도 급락인데, 아까 제가 볼 때 이 차트가, 잠깐 분봉 차트 볼까요? 지금 오늘 최저가 한 26,500원까지 좀 하락했었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봉상의 이 최근에 좀 확대해서 보면은 5월 31일 발표가 난 36,800원 이후에 지금 26,900원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본 거죠. 즉 지금 이 단기 추세에서 1,400원대를 일봉상의 저점으로 좀 받고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던 1차 고점을 13,000원대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금 13,000원대, 13,500원을 탄탄하게 형성된 이 일봉상의 지지대로 보여지고, 단기 저항대는 한 26,000원, 26,000,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 겹쳐서 보이니까. 네. 29,000원, 3만원을 잡겠습니다. 3만원을 단기에 지지대가 지금 현재는 무너진 형국이다. 바로 이 구간인데, 이 사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M2에는 신라젠 인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세가 단계 좀 형성되었다가 신라젠 인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물량이 좀 이게 실현되는 그런 효과인데,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죠. 이후에 신라젠을 인수한 이후에 신라젠 관련된 사업 모멘텀 또는 연말에 신라젠의 거래가 좀 재개가 된다면 M2N도 이에 따른 어떤 지분 가치에 따른 지분법 효과가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신라젠 거래쟁의 이후에 파이프라인에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된다면 M2N도 동반된 시세를 충분히 좀 낼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HLB 제약입니다. HLB 그룹주의 이 리버세라닉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 HLB 관련 그룹주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신라젠 관련된 모멘텀이 향후에 부각된다면 M2N도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또 타점일 것 같아요. 예, 타점을 좀 잡도록 하죠. 네. 지금 이 구간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추세상은 27,000원을 또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도 26,950원, 27,000원 약간 하회하고 있는데 전 이 구간까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21,000원에서 만약에 이제 도래되는 구간, 21,000원에서 25,000원, 25,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좀 더 넉넉하게 본다면 21,000원에서 26,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나 이 HLB 제약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향방이 될 수 있다. 개선 향방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21,000원에서 26,000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포트 비중 역시 10%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수상한 공시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볼 텐데요. 바로 PHC 설비 투자 성공 여부, 진단키트 수요가 관건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PHC는 98년 5월 설립돼 200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바이오 사업, 유통 사업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개의 종속회사와 1개의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 251억 원, 영업이익은 1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보다 매출은 167.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187억 원, 영업손실 5억 원, 분기 순손실은 2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6.4%가 증가했고 영업손실 및 분기 순손실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PHC, 이번에 대규모 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최근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좀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 PHC 과거 상호가 필로시스 헬스케어인데요. 지금 7,869만 주의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었죠.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8일 날 이 증권신고서에 어떤 정정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걸 좀 내려야죠. 네, 코로나 키트 진단을 유통하면서 이렇게 매출 향방, 진단 키트 수요가 관건에 놓였는데요. PHC의 설비 투자의 성공 여부가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최근 1분기 실적에서 분기 순손실 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을 감수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잠깐 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00만 주의 신주를 좀 조달한다. 총 전체 모집 금액은 560억입니다. 발행가액은 1,475원인데 현재 주가가 한 1,600원 정도 되니까 1,600원이죠.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약간 이 발행가는 좀 하회하고 있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발표하면서 PHC 이 주가가 좀 단계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후에 지금 이 정확한 이 배정 기준 이후에 청약 납입길 효력 발생, 즉 금가분에 아직 승인을 좀 받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증권신고서에 어떤 정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5월 18일에 증권신고서를 좀 정정하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3,800만 주에 1,475원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5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요.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 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겠다. 자산명은 원조 기업 도시 이 공장 부지를 이제 인수하는 겁니다. 양수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양수 금액은 96억. 최근 자산 총액의 11.3%에 해당되는 96억을 들어서요.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좀 확보하겠다. 양수 영향은요. 토지 매입 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회사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계약일은 5월 31일, 그 다음에 등기 예정일은 6월 30일인데 그냥 5월 30일이니까 이번 달 말에 이제 취득을 일단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급 조건 좀 잠깐 보면은 9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주는데 여기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6월 10일.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에 토지를 인수할 때 이게 바로 땅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토지 분양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원조 기업 도시에 이 토지 분양을 좀 받았고 계약금을 5월 30일에 9억 6천만 원을 좀 지급했고 잔금이 2022년 1년 후에 28억 8천만 원을 좀 추가로 지급하는 이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뭐냐? 560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유상증자도 했고 96억을 통해서 일단 공장 용지를 지금 샀어요. 물론 입주는 내년인데 내년에 토지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이제 공장의 건축까지 좀 진행하는 비용이 이제 또 발생이 되겠죠. 회사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이제 좀 더 양산할 목적으로 410억을 투자해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진단 키트 공장을 설립하겠다. 총 면적이 4만 제곱미터인데요. 이 중에 토지 취득 비용이 110억, 그 다음에 공장을 건립하는데 240억,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60억, 전체 410억 원의 막대한 시설 투자를 이제 결정한 건데 전체 조달 금액이 얼마였죠? 560억 중에 410억을 빼면 150억 정도는 예비비입니다. 즉 운영자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앵커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560억 중에 410억을 들여서 공장도 짓고 시설 투자 그다음에 기계장치 삽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내년에 올해 연말에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좀 맞았어요. 그렇다면 진단키트는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진단키트 내년까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아했는데 또 반대로 이 진단키트가 발전이 되면 영유아도 코로나 검사를 사실상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또 앞으로 계속 태어날 아이들은 맞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수요는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좀 반반입니다. 앵커님처럼 비축의 수단 또는 고유의 수단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분. 반반인데 사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진단키트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검사를 소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진단키트는 끊임없이 고도화가 될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이 발생 가능한 모든 바이러스, 특히 뭐 독감이 됐던 최근에는 이 진단키트를 통해서 암도 진단을 하고요. 기본적인 당뇨, 그 다음에 혈액의 어떤 질환, 만성 질환까지 좀 예측하는
진단키트의 무궁무진한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PHC가 단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에 따라서 뭐 당뇨 시약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기초적인 우리가 대사 질환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좀 만든다고 봤을 때, 저는 이 투자는 장기적인 어떤 먹거리 또는 미래 사업을 봤을 때 그래도 좀 다소 옳은 결정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파이가 큰 사업이 된다면 오히려 그렇죠. 더 희망적이고 괜찮다. 실질적 수요로 바로 수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에 이 PHC가 주요 사업이 거의 유통사업에 국한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어떤 수익성이 없어요.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아니라 만들어진 걸 사가지고 와서 중간에 유통구조를 통해서 판매하는, 재판매하는 그런 유통선상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의 어떤 폭이 크지 않고 인력적인 어떤 구조 요소, 사업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훼손되는 구간에는 또 영업손실도 또 대규모 또 초래가 됐는데, 이처럼 미래를 앞두어서 단순하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단키트라는 이 사업의 영역을 코로나19의 이 그쵸.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전개되는 다른 형태의 어떤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시약에 대한 개발까지 좀 이어진다면 저는 이 PHC의 이 대규모 투자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좀 판단이 대표님 됩니다. 이렇게 공장을 설비를 한다면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건데 그럼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을 좀 갖게 되고요. 그렇다는 건 즉 많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리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한 방법이고, 적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고부가치 전략도 좀 통하겠지만, 이 비축의 영역에서 세계적인 어떤 수요가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없어질 이 사업이 아니라 이젠 이 방역의 가장 비축적인, 가장 기초적인 어떤 비축의 수단이 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차근차근 좀 준비하는 게 그래도 좀 아직 모멘텀 관점에서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럼 한번 공시도 살펴볼까요? 공시는 우리가 잘 봤고요. 네, 차트 차트 좀 살펴볼까요? 봐야죠. 네. 예. PHC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 1,400원대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회사는 작년에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우후죽순 반영되면서 1,400원짜리 주식이 9,8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세적 조정기에 좀 국면에 그렇죠. 진입했다가 최근 올해 초에 조금 소폭의 좀 반등이 좀 있었지만 역시나 현재는 주동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 다시 코로나의 재유행이 좀 확산되면서 이 진단키트의 어떤 수요도 좀 급증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도 좀 이 본격화 좀 되고 있고, 관련된 진단키트의 어떤 실적도 호불호가 좀 있다. 즉 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 매출 실적이 완연한 회사의 이 옥석 가리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PHC는 이런 관점에서 매출액의 어떤 큰 상승은 가져왔지만 아직은 수익성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거죠. 지금 1,480원, 지금 아까 이 주주배정 공모가가 1,470원이니까 지금 오늘 1,610원 이 주가는 지금 상단에 좀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규모 유상증자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좀 부양할 가능성은 크다. 자, 타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400원에서 1,7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포트 비중 15%의 유상증자 청약 흥행 여부까지 지켜보는 관점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구간 타점 1,400원에서 1,700원 유효 구간으로 짚어주셨고요. 포트 비중은 15% 미만으로 유상증자 청약 이후까지 보자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바로 네이버 카카오 SM 지분 인수설 투자 향방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SM 95년 2월 설립돼 2000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및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을 기획해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종속회사의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또 광고 사업,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현재는 총 34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있는데요. 또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컬처 테크놀로지를 착안하고 활용해 SM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SM, 최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다고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인데요. 바로 5월 27일 날 회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좀 했는데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네이버 카카오 SM 엔터 지분 인수 경쟁 지면 기사가 있었고 매체는 바로 매일경제였습니다. 보도일은 2021년도 5월 27일 날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1년도 5월 27일 매일경제 지면 기사에 보도된 네이버 카카오 SM 엔터 지분 인수 경쟁에 대한 해명 공시다. 회사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당사는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가 없다. 확정사항이 내는 대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조회 공시 요구의 방법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확정. 자, 우리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분 얼마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확정 공시가 있고요. 두 번째, 미확정. 논의가 된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실 관점에서는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내용이 없다. 세 번째는 사실무근. 사실무근인 건 전혀 아니다. 근데 지금 SM은 미확정입니다.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아직 주체나 대상,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 지금 이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분 인수에 관련된 내용, 지분 인수 딜에 대해서 충분히 SM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근일 경우에는 대답할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가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소식을 좀 뒷받침해주고 난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후속 보도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환 총괄 프로듀서가 있는 이 SM에 대해서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에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회사는 밝힌 바 있고요.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매각 대상의 어떤 지분은 최대 주주인 SM 이승환 회장의 지분 일부 또는 이제 전부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SM이 최근에 이 BTS의 소속사인 지금 이 변경된 상호죠. 하이브가 SM의 지분 인터를 좀 검토했다가 좀 무산된 그런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지금 이 플랫폼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도 소속 아티스트나 소속된 어떤 소위 말하는 원재료가 없는 거죠. 콘텐츠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원재료, 즉 엔터 사업 부분의 부재이기 때문에 지분 수합 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기반에 경쟁이 좀 붙었다. 자체적인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터사를 대규모 한 4천억 정도의 규모의 인수까지 좀 타진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집들은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SM의 이런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이런 경쟁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분 전체의 인수가 아니다. 부분 투자의 방식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냐면 네이버가 최근에 하이브에 어떤 투자했던 이 방식이 이 SM이 갖고 있는 지금 팬 커뮤니티 사이트 DOU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기존의 하이브에는 커뮤니티 플랫폼에 일부를 투자했던 방식과 좀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의 지분을 일부러 확보해서 주요 주주로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주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앵커님 보시기 어때요? 저도 사실상 이수만 대표가 또 회사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저도 대표님과 같고 네. 저는 사실상 요즘 요 근래 이 SM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어요, 대표님. 지금 자꾸 그런 기대감만 자꾸 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기대감은 사실은 뭐 최근 어떤 이런 흐름들은 전 정상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최근에 CJ E&M에서 5조 투자를 하면서 이 콘텐츠에 공룡으로 좀 이게 둔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SM 엔터도 결국에는 엔터 사업 부분만 가지고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와 좀 결합된 이런 어떤 파일을 넓히는 거죠. 그렇죠. 이 플랫폼을 그쵸. 다변화하다 보면 외형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이게 국내 시장에만 이제 국한된 게 선점됐던 아니라. 그런 사업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사업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면 이후에 이 K 한류 열풍에 따른 어떤 매출, 그쵸. 수익원이 좀 부과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좀 듭니다. 네, 그럼 한번 오늘 차트도 살펴볼까요? 잠깐 SM 차트 볼까요? 네. 자, 오늘 뭐 일봉상이 여지없는 이 신고가 부근인데 최근에 어떤 그러네요. 종가의 어떤 부근이었던 38,000원대를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가볍게 좀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추세는 좀 어떨 것인가? 자, 저는 이 시그널을 완연하다. 엔터사업 역시 이게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이면서도 언택트 시대의 또 수혜주임에도 또 맞아요.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업적인 타격이 없다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피해주가 맞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올해 더욱더 확장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었던 SM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행진은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좀 보였는데 일봉상의 당장은 이 고가의 형태는 맞다. 즉 기대감이 좀 반영된 이후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사업의 어떤 모멘텀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현재 고가의 부분이죠. 잠깐 내용 볼게요. 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보유자 관점에서 41,0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타점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타점 잡으면 자, SM 엔터. 33,000원에서 36,000원 구간, 33,000원에서 36,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포트 비중 5%, 그 다음에 2차 유효 구간은 자 여기입니다. 30,000원에서 또 36,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사업 시그널 완연하다 짚어주시면서 41,000원 지지한다면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하는 게 맞고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33,000원에서 36,000원 선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5%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는 3만 원 선에서 36,000원 선,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민정 아나운서 연결해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